채권 금리 발작. 또 최고치라고요? 미국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내고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겹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게다가 2012년 9월 도입된 지 처음으로 30년물 금리가 3년물 금리보다 낮아졌습니다. 통상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 전조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여기에 지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강력한 긴축 의지를 드러내면서 채권 금리는 연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3년물 금리가 52.3bp 급등하면서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와 통화정책 일정에 영향을 받아 금리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미국 경제학자들은 1년 안에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28%로 내다봤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긴축 정책에 나서게 되면 경기 침체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곧바로 주식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며 시장이 곧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과연 침체된 시장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 경제 적신호. 삐용삐용 빨간불입니다. 조심하세요. 올해 들어 일본의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일본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 이후 처음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올해 환율이 달러당 116엔, 원유 가격이 105달러의 경우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지급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됩니다. 일본은 수십 년간 경상수지 흑자를 발판 삼아 엔화 가치를 지켜왔었지만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엔저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데요. 빠른 금리 인상을 예고한 미국과는 달리 여전히 제로 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도 엔화 가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전자산 역할을 해온 일본 엔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일본에 투자하는 펀드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수출 기업이 주를 이루는 일본 증시에서 엔화 약세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엔저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일본 경제에 들이운 적신호, 과연 언제쯤 거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 추진. 내 나이가 줄어든다고? 예!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한국식 나이로 계산법이 각기 달라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K-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기준이 채택되면 현재 통용되는 한국식 나이보다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데요. 1962년부터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의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했지만 여전히 3가지 계산법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생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는 3살, 연 나이로는 2살, 만 나이로는 1살인데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계속됐던 생활 속 혼란을 없애기 위해 지난 1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로 법정 나이 셈법 기준을 통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 정착이 되면 그동안 행정, 의료 서비스 제공 시 발생했던 혼란이 다소 줄어들 전망인데요. 다만 현재 연 나이 기준을 적용 중인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인데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 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세는 나이를 사용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요. 이제 곧 온 국민이 최대 2살까지 어려지는 진풍경을 만날 날이 오겠네요. 빨리 와라! 지금까지 4월 셋째 주 이뉴스 머니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